안녕하십니까. 오후 세션 4회를 맡고 있는 한국법제발전연구소의 김명엽이라고 합니다. 이제 오전 세션을 마치고 저희는 다 잘 드시고 오후에 ESG의 구호인으로서 CCUS에 대해서 대주제를 가지고 각자 세 분께서 발표를 해 주도록 하시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해외 CCUS 법률 동향에 관한 주제로 우리 명지대학교 석호영 교수께서 발표를 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시간은 20분 정도로 발표를 해 주시고요. 간략하게 정리를 하는 식으로 발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명지대학교의 석호영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담당하는 부분은 이제 해외 CCUS 법률 동향인데요. 발표 시간이 제한되어 있는 만큼 다양한 내용을 다루지는 못한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내용이 부족하더라도 넓은 이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CCUS 사실은 뭐 모두 다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들이 이제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소 중립이 이제 더 이상 이제 이산화탄소 자체를 발생시키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판단 하에 플러스 마이너스 이제 제로화시키는 그런 탄소 중립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 CCUS 기술 자체가 이산화탄소를 포집해서 저장해서 그 저장된 이산화탄소를 활용하는 기술 단계까지 지금 활용하는 기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하는 단계까지 아니면 저장하는 단계까지만 했었다면은 지금은 그런 이산화탄소를 새롭게 활용하는 단계까지도 추가적으로 기술적으로 지금 개발 중에 있고 또 사용화 단계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CCUS 기술이 결국에는 탄소 중립을 위해서 상당히 주목받고 있는 그런 기술이고 이 기술에 대한 지원이나 또 기술 개발을 위해서 각 국가별로 다양하게 입법 활동들이 있어 왔습니다. 요한수도 있어 왔고 그리고 기존에 또 제정된 법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간략하게 국가별로 주요 국가별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CCUS에 대한 정의가 뭐라고 했을 때 우리 자료에 있듯이 이제 그 이산화탄소 사고공을 발생하는 포집 활용을 이를 저장하는 기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련의 공정 과정들은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래서 전주기 과정을 이제 그림으로 다시 한번 이제 보여드리는 것인데요. 배출원에 대해서 그래서 포집을 해서 수송하는 단계까지 우리가 런던 의정서 국제협약의 런던 의정서가 2009년도에 이산화탄소를 국가 간의 거래가 가능한 것으로 변경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이산화탄소를 이제 해외로 어떻게 서로 송출하고 서로 거래를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수송에 대한 부분들도 이 국내에서 우리나라 예를 든다면 뭐 동해나 아니 육지에서 저장하고 단거리를 이송하는 게 아니라 이제 국가 간의 이송이 이제 중요한 시대가 됐기 때문에 저 파이프라인은 과연 이제 인접하는 뭐 일본 예를 들면 이제 일본이라는 국가에 파이프라인을 통해 가지고 바다 밑에서 수송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 선박을 통해서 타 국가로 수송할 수 있을 것이냐 이제 이러한 부분들도 우리가 기술적으로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이제 그 이산화탄소 자체를 상당히 이제 고압을 압축된 상태의 이산화탄소 옮겨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또 저장하는 대량의 용량을 또 저장하는 그 저장 기술이 그러니까 선박을 통해 저장하는 기술 자체도 상당히 어렵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개발을 우리 관련 그 기업들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저런 포집과 수송과 그리고 뭐 국내에서 수송을 하든 해외로 수송을 하든 포집을 하든 이제 그런 이산화탄소들을 이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활용 CCU 보시면 이제 저렇게 탄산칼슘이나 석유 증진 회수 기능을 통해 가지고 다양한 다른 부가가치가 높은 그런 화학 물질을 생산해낸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해서 포집된 이산화탄소를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CCUS 입법 필요성에 대해서는 아마 뭐 필요성은 이제 누구나 다 느끼고 있을 것이고 그거에 이제 필요성이 없다라고 하시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입법에 대한 필요성이 있을 때 그럼 우리가 과연 고려해야 될 사항이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요. 일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CCUS 기술 관련해서 관계 부처가 이제 다양하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기부도 이제 참여를 할 수 있고, 네, 산업통상자원부도 마찬가지, 해양수산부와 환경부가 주된 기관들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입법을 고려한다고 한다면 우리 다음 주제로 이제 국내 입법안에 대한 발표를 우리 김동현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지만 입법 시 고려할 사항들은 결국에는 컨트롤을 누가 해 갈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관 간의 부처 간의 정책이나 어떤 뭐 기술적인 부분들 아니면 그 협력적인 부분들을 어떻게 융합해서 갈 것이냐에 대한 방안을 좀 마련해야 될 것 같고요. 바람직한 것은 이왕이면 저 다양한 부처가 관해서 누가 책임지고 끌어갈 수 있는 기관을 하나 선정해서 저런 융합 방안을 좀 만들어낸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적 경향, 말 그대로 우리 지금 말씀드리는 것 같이 국제적으로 CCUS 관련된 입법 현황이 어떤 활동들이 있는지, 그리고 실제적으로 단일 법안이 마련된 국가가 있다고 한다면 좀 비교법적으로 검토를 해가면서 우리가 모델링 해야 될 부분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반드시 이제 입법 과정에서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이고요. 그래서 입법과 기술 개발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항상 저희가 입법 과정에서는 그 CCUS 기술을 위해서 입법을 하는데 이 입법된 내용이 입법화된 그 법률 규정이 CCUS 기술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산업을 발전시키고 그리고 그와 동시에 또 적절하게 규제까지도 같이 두 마리 토끼 잡을 수 있는 그러한 정책들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고려될 사항이고요. 그리고 활성화 및 지원 방안, 말 그대로 CCUS 기술을 개발하고 그리고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들 측면에서 어떻게 더 활성화하고 그런 기업들을 더 어떻게 지원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입법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될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발표인 이제 메인인 이제 해외 입법 현황인데요. 미국하고 일본하고 EU의 몇 개 국가들을 예시로 한번 들어보았습니다. 자, 첫 번째로 미국인데요. 미국의 CCS 관련 동향입니다. 그래서 뭐 2009년에 이제 에너지부에서 시작을 해서 오바마 정부의 어떤 계획을 가지고 그리고 2020년도에 CCUS 혁신 법안이라는 안이 제안됐었던 바가 있고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특히 그 CCS 기술을 활용하거나 개발하는 그 기업들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통해 가지고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을 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미 세액공제에 대한 법이 있지만 그 법을 좀 더 확장시키는, 그러니까 그 인센티브 범위를 좀 확장시키는 차원에서 해당 법률을 개정하고 하는 활동들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텍스 크레딧 정책에 대한 부분이 그런 부분이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술적인 측면이나 법률 내용적인 측면이나 미국이 조금 앞서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이유는 미국 같은 경우는 가장 먼저 이 CCU나 CCS 그리고 CCUS에 대한 기술들의 개발을 먼저 시작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관련 자료들을 보면 97년도 이후부터 관련된 정책들이나 이런 관계 부처에서의 추진 정책들을 시작을 하기 시작했고, 그것이 이제 실제적으로 처음에 초반은 좀 미미했지만 실제적으로 2009년 즉 98년서부터 거의 한 10년도 지나가지고 사실상 CCUS 관련된 기업이나 그 기술 개발에 도움이 되는 이런 법률안들이 그리고 법률들이 제정되기 시작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쌓이다 보니까 이제 미국이 CCUS 관련해서도 사실상 그 기술에 대한 상용화 단계가 좀 특허라든지 이런 부분들 많이 확보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CCUS 관련 법제도 대표적으로 그 에너지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안전음용수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존에는 이제 안전음용수법에 그 UIC라고 해서 저기 그 지하에 주입 그 컨트롤 조정하는 그런 이제 내용을 이제 규정을 이제 통해 가지고 주로 통제를 했었는데요. 이제는 저기서도 나가서 더 추가적으로 새로운 법률을 좀 만들어 나가면서 컨트롤하고 또 지원을 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좀 정책들을 가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22년, 2021년도 해서 미국 그 연방정부나 주 의회들 해서 그 입법안들을 보면 주로 이제 텍스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관련 기술에 대한 부분들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부분들을 많이 입법안을 냈었는데요. 실제 통과까지 돼서 실제 입법이 이루어지는 것은 많지는 않지만 사실상 2021년도, 20년도에 보면 상당히 많은 법률안들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다 기억하지 못해서 하나하나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어쨌든 이런 기본 틀을 위해서 미국은 이러한 법제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일본인데요. 일본의 이제 CCUS 관련 동향입니다. 그래서 2018년에 에너지 기본 계획을 수립을 했고요. 그다음에 2019년도에
해양 오염 해양 재해 방지하는 법률 개정을 통해서 CCS 관련된 조항을 추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서 우리 2050 탄소 중립에 관한 성장 전략을 통해 수립을 했고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보면은 이제 석유나 폐기물에 대한 규제에 대한 부분들을 포함을 하고 있고, 관계 부처는 경제산업성과 환경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CCS 관련 법제도는 그래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50%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뭐 아름다운 별이라고 해서 저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일본이 저런 것도 좀 잘하는 것 같습니다. 얘는 우리 지금 뭐 4차 산업혁명 같은 경우도 뭐 5.0 소사이어티 이런 식으로 많이 불렀었거든요. 저 용어 달리하고 불렀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또 쿨 얼스터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선정해서 현재 일본에서는 이제 CCS 자체가 주요 프로젝트 중 하나가 되었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해양 오염 방지법 아까 앞에 나왔던 법률의 약칭인데요. 해양오염 방지법 내에서 저렇게 CCS 허가에 대한 부분들, 정도 고시나 그런 법령들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오염 방지법에서 환경부 소관이고요. 가스사업법, 채굴법 해서 기타 관련 부서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법률들을 통해 가지고 환경오염 평가라든지 오염 방지에 대한 그 모니터링 계획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CCS 안전관리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법률에 대해서는 이제 표로 한번 정리를 해 보았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이산화탄소 이제 국제 간의 거래가 가능하게 되면서 이제 이산화탄소 스트림이라고 해가지고 고압을 압축해서 이제 수송을 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기존에 이제 이산화탄소 가지고 있던 상태보다 훨씬 더 위험한 상태로 운송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에 대한 안전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안전 사고에 대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법률안을 제정을 할 때 뭔가 그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될 사항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지하에 이산화탄소를 이제 매립하는 경우에도 혹시라도 이제 안에서 유출이 되게 되면 또 지표면이 또 오염이 될 수도 있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안전에 대한 부분들도 포함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그 이산화탄소 스트림에 대해서 해외로 발송하는 내용들에 있어서 본인들이 이제 중심이 되고 싶어하는 국가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제외가 돼 있는데 일부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함께 CCS 이제 해외 수송을 위한 그러한 그 협의회 같은 것을 만들어 가지고 본인들이 이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자 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다음에 이제 EU에서의 CCS US 관련 동향입니다. 그래서 EU는 CCS 관련한 총 9장에서 8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잘못 표시를 했는데요. 그래서 구성된 지침을 이렇게 2009년도에 제정한 바가 있고요. 그래서 EU 회원국 같은 경우는 이 법률 지침의 내용을 다 포함을 시키고 있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당 지침은 이제 그 CCS 운영자 그리고 주무관청에 대해서 그 책임에 대한 부분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고 있고요. 그 내용이 이제 간략하게 보신다면 뭐 1장의 범위와 정의라든지 뭐 탐사 허가라든지 저장 허가 이런 부분들을 구성을 하고 있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CCS 관련 법제도를 이제 시도하고 있는 국가들을 이제 표로 저기 나타낸 것인데, 그래서 보시면 뭐 다양한 국가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국가들 내에서 좀 작은 글씨로 이제 내용들이 있지만 이러한 이제 그 CCUS 그 시설들에 대해서 계획하고 있는 국가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제 CCS 가이드라인인데요. 그래서 지중 저장에 관한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장부터 8장까지 이러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구성을 하고 있고요. 우리 모두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개인정보보호법이 상당히 요즘에 뭐 인공지능 개발과 관련해가지고 상당히 중요성이 높은데, 그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에 대한 부분도 EU에서 상당한 까다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EU에서 이 CCS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기 제시한 것 자체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 CCUS 관련된 법률을 입법을 하고자 하는 국가들한테 또 좋은 모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재정은 좋지만 또 그 재정이 이제 관련 산업에 또 저해가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규제와 이제 개발 간의 그 관계를 어떻게 조율할 것이냐, 상당히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그것은 우리 각 국가별로 입법 과정에서 노력하시는 분들이 좀 집중을 해서 신경을 써주시면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이에서 시설 관련 동향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쪽으로 구성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도 이제
제가 표가 잘못 제가 위로 돌리고 있었네요.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아까 8장까지 이러한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중에서 이제 독일의 법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독일 같은 경우는 이제 환경부 경제부의 긴밀 협조하에 그래서 이 CCS 디렉티브와 유사한 독일의 이제 CCS 법률을 발표한 바가 있고요. 그래서 EU에서 제정한 가이드라인은 이제 EU 국가들 다 따라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독일이 이제 좀 선제적으로 액션을 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CO2 누출에 대한 우려, 그다음에 식수에 대한 오염 등 안전 문제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법 제정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산화탄소의 포집, 수송 이런 관련된 법률, 그래서 말 그대로 길긴 하지만 간략하게는 이제 CCS법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아래 보시는 것 같이 큰 틀에서 제7장으로 저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2018년에 이거에 대한 평가가 실시가 됐고, 2022년 말에, 작년 말에 이제 최종 보고서 제출된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산화탄소 파이프라인 건설 자체를 이제 좀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지원하고, 그리고 CCUS 자체 그 이산화탄소의 활용 목적에 맞게 뭐 규제라든지 안전적인 측면들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런 내용들을 독일에서 그 EU의 지침을 따라가지고 제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노르웨이 법제 현황인데요.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이제 이산화탄소 저장을 위한 대륙풍 해저 저장소 개발 및 이산화탄소 수송과 관련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한 입법으로는 81년도에 공해관리법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96년도에 석유법, 그다음에 온실가스 배출 거래법이 2004년도에 제정된 바 있습니다. 그 구성 체계는 12장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거랑 같이 저기 하다 보니까 또 7장으로 잘못 적은 것 같은데요. 12장으로 구성이 돼 있고, 그 1장이나 2장 보시면 이제 탐사 자격이나 그다음에 이산화탄소 주입이나 저장을 위한 어떤 허가를 어떻게 받을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 보관은 어떻게 하고, 수송은 어떻게 하고, 그다음에 특히 중요한 것은 공해상의 손해배상 책임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 중심으로 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영국인데요. 영국 같은 경우는 세계 최초로 기후변화법 이런 것을 통해서 배출가스의 감축 목표를 정한 바가 있고요. 그리고 2016년까지 해서 26년간에 42% 정도 수준의 온실가스 감축을 달성했다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위에 이제 기후변화법을 통해서 영국은 2050년까지 이제 한 60년 대비해서 한 80%까지 감축할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에너지법 2008에서 이산화탄소 해양 지중 저장을 규제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2009년 11월에는 CCS의 시연 없이는 혈압발전소 건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요. 2009년 12월에는 그 해양의 이제 파이프라인에 대한 그 안전 규정에 대한 부분을 개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도 에너지법 2010에서 이 CCS 시연에 투자하는 이제 공급자에 대해서 재정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으로 방안을 마련하고 있고요. 그리고 석유법을 근거로 해서 CCS 법 제도를 해양 지중 저장이 가능하도록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별로 이제 모든 이유를 다 국가들 다 확인할 수도 없고 하지만 일단 CCUS 자체가 각 국가별로 주목을 받고 있는 기술은 확실하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그 정도의 차이는 국가별로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EU 같은 경우는 아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부분하고 연결시켜서 봤을 때 좀 강력한 규제를 좀 두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그 EU의 규정을 우리가 만약에 모델링을 한다고 했을 때는 우리의 단일 법안도 조금 강한 규제로 좀 규제 측면 강조하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미국 같은 경우를 반영 우리가 모델링을 많이 한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그 산업 자체, 산업 분야의 기술 개발이나 발전을 위한 형태로 좀 더 법안을 만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근데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한다는 것이 비단 우리나라만의 목표는 아니고 전 세계적인 그 과제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어떠한 역할도 우리가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지금 우리 그 두 번째 이제 발제자이신 김동현 교수님께서 지금 입법화 작업을 하고 계시고 그 입법화 과정에서 지금 다양한 부분들을 반영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발표에서 그 내용도 들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 그 단일법을 만들고 결정한 이상은 우리나라가 그래도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그런 법률안을 법률 제시를 하고 그다음에 관련된 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해외 기업들도 우리나라를 신뢰하고 그 지원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그 단일 법안의 근거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희망하는 바입니다. 네, 조금 20분 안에 좀 맞춰야 돼가지고 네, 저도 자세는 못 드리지만 네, 이들 마치도록 해서 감사합니다. 네, 1주제 발표하느라 굉장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하게 되면 톤당 인플레이션 감축법에서는 톤당 85달러까지 이렇게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새로 규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